이번 3주차 2차 시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두 번째 시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를 분류할 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형태로 클라우드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비스 제공 형태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어떤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 NIST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형태는 바로 IaaS, PaaS, SaaS입니다. 주로 클라우드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제공하는 IT 자원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분류되는 모델입니다. 특히 Azure 서비스라는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IaaS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PaaS는 Platform as a Service의 약자이고요.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입니다. 초창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메일이나 드롭박스,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 수 있는 SaaS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IT 인프라 장비를 빌려 쓰는 IaaS, 플랫폼을 빌려주는 PaaS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애저 서비스의 세 가지 서비스 유형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aa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IaaS는 Infra as a Service의 약자로서 서비스로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의미합니다. 서버나 저장 장치, 네트워크 등의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즉 IaaS는 사용자에게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 등의 컴퓨팅 자원을 가상 머신으로 만들어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클라우드로부터 제공받은 가상 머신 위에 자신이 원하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실행이나 데이터나 DB 저장 등에 필요한 서버나 스토리지 등의 물리적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IT 인프라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aaS의 활용 예로서 이벤트용 웹사이트 서버를 구축한다고 해봅시다. 특정 이벤트용 웹사이트를 개설한다면 단기간에 엄청난 접속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IT 자원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빌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자원 제공을 탄력적으로 감축시키는 등 IT 자원의 양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IaaS 서비스로는 아마존의 EC2 서비스를 예로서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마존을 떠올리면 아마도 인터넷 쇼핑몰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자신의 IT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IT 자원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EC2입니다. 즉 IT 자원을 운영체제가 탑재된 가상머신 형태로 임대하여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한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aaS 서비스가 있습니다. PaaS는 플랫폼 as a Service의 약자로서 서비스로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도구를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개발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을 처음부터 구축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발 환경과 이에 필요한 부수적인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웹서버 등을 미리 마련하여 개발자에게 제공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환경을 세팅하느라 시간의 낭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과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단기간 내에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스 서비스는 주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나 개발 도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발자는 자신이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파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 앱 엔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글 앱 엔진은 구글의 파스 서비스로서 구글이 제공하는 IT 인프라 위에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며 자바 언어와 파이썬 언어 기반의 개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구글 앱 엔진을 통해서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구글 자체 인프라에서 유지 및 관리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 없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aaS 서비스가 있습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SaaS는 업무에 활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양만큼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aaS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사용자가 아니라 클라우드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관리 및 업데이트 등에 소요되는 수고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최신 기능을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버그나 보안 취약점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SaaS 서비스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고 사용자 계정이 준비되면 사용자는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먼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한 후에 비로소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aaS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설치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낭비 없이 소프트웨어의 즉각적인 실행이 될 수 있어서 구축 시간의 절감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인 SaaS 서비스로는 구글의 구글 앱스가 있습니다. 구글 지메일,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서비스 등이 구글 앱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SaaS 서비스입니다. 이들 서비스는 업무용 PC는 물론 이동할 때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전자메일이나 일정 관리, 문서 편집 등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서비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오피스 365가 있습니다. 오피스 365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적 소프트웨어인 MS 워드, MS 엑셀, MS 파워포인트 등의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PC에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IT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비교하면 화면의 그림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IT 모델은 하단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하드웨어 영역과 운영체제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의 소프트웨어 영역 모두를
사용자가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하지만 IaaS, PaaS, SaaS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영역과 서비스로 제공되는 영역이 서로 구분이 됩니다. IaaS의 경우 하드웨어 관련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영역은 서비스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나머지 운영체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파스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관련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영역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해당되는 운영체제, 미들웨어까지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며 나머지 부분인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만 사용자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SaaS의 경우 하드웨어 영역부터 소프트웨어 영역 모두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IaaS, PaaS, SaaS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하는 대표적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일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IaaS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아마존 EC2, Elastic Compute Cloud와 S3, Symbol Storage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EC2는 컴퓨팅 임대 서비스이며 S3는 스토리지 임대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C2는 인스턴스라고 불리우는 가상 머신을 구성하며 이를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 임대 서비스를 말합니다. S3는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스토리지 임대 서비스입니다. 한편 파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구글 앱 엔진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가 있습니다. 구글 앱 엔진의 경우는 구글 인프라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와주는 개발 환경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만든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개발자나 사용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도구 또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IT 환경과 통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aS의 경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구글 지메일, 구글 닥스, 구글 캘린더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구글 앱스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365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 모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우스 클릭만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매 및 설치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보다 SaaS 서비스 유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특히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개발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무료나 유료로 SaaS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의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배포나 패키징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별도의 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IaaS, PaaS, SaaS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변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중에 DaaS라는 것은 데스크탑 as a Service의 약자로서 서비스로서의 데스크탑을 의미합니다.
다스는 클라우드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가상화된 데스크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며 데이터 센터 내의 서버에서 사용자별로 가상 데스크톱을 생성시키고 관리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인티그레이션 애저 서비스, 테스트 애저 서비스 등 클라우드의 적용 서비스별로 다양한 변형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의 또 다른 모델로 배치 형태에 따른 분류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치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플로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 또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 NIST에 의해서 제시된 모델입니다. 주로 클라우드의 소유권이나 규모, 접근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클라우드 환경을 누가 어디에 구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서 세 가지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배치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의 배치 모델로서 첫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내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는 유료 혹은 무료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사용자는 자신이 IT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IT 자원을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필요한 자원을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고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IT 자원이 아닌 제3의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존의 AWS가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아마존 EC2와 S3가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례이고요. 사용자에게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임대 서비스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엔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등이 있으며 이들 서비스 업체에서는 GPU 서버 등 다양한 서버와 스토리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통한 AI 서버 임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클라우드 배치 모델로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사용자만을 위해서 자사 전용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대부분은 기관 내부에 두고 있으나 외부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인프라의 소유권은 특정 기관이 소유하고 그 제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정부의 G클라우드를 예로서 들 수 있습니다. G클라우드는 정부 소속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보유한 IT 자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정보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IT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정부 주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한편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서로 상반된 대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일반 대중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기관만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민감한 데이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덜 민감한 데이터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 클라우드의 서비스 수요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갑자기 늘어나 서비스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로 아마존 AW와 같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세 가지 클라우드 배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클라우드 배치 모델 중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대상 관점에서 살펴볼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인프라 관점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기관의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프라넷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퍼블릭 클라우드는 특정 기관 내부와 외부라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기관만을 위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므로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기관 내 구성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퍼블릭 클라우드는 IT 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료만 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클라우드 내의 자원을 공유하므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 사용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주요 적용 분야로는 대기업 및 중대형 웹 비즈니스 분야이며 반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메일이나 개인 일정 관리 등의 개인용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자, 앞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델을 서비스 관점과 배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의 주요 활용 분야와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클라우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주요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분야는 비즈니스 분야로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동영상 전송 웹사이트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는 엔터프라이즈 분야로서 기업 내부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공공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시스템의 공동화 추진과 시스템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공공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야는 신사업 분야로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활용 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나 동영상 처리, 이미지, 광고 등 대량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특정 웹사이트로 급격하게 접속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웹사이트의 접속 속도가 느려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되는 등 더 이상 웹사이트의 서비스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접속량 폭증에 대비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다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가상 자원을 탄력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자동 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하여 서버 자원을 확장함으로써 접속량 폭증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웹사이트의 서비스 수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 자재관리, 제품 개발, 인사 및 재무 등 기업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행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장을 두고 있는 등 해외에도 여러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의 거점마다 각각의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축하면 시스템이 지역이나 나라별로 분산되고 제품 조달이나 생산, 보안 대응 등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공통 사양으로 시스템의 표준화 및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국가 간을 넘나드는 데이터 백업 자체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메인 사이트를 만들고 해외 거점에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지진이나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서비스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교직원이 서버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 없기 때문에 서버의 도입이나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비상시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대학에서는 온라인 강의 신청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 온라인 평가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 한 번에 몇만 번씩 접속해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로 뉴욕타임즈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 신문기사 이미지를 PDF 파일로 변환해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의 1851년부터 1980년까지 약 130년간의 신문기사와 1100만 건의 이미지 파일을 스캐닝한 결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산출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변환하여 홈페이지에 저장할 경우 약 1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고 약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갈 걸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위해 매년 8만 달러가 소요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여 단 며칠 만에 변환을 완료하였고 변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1000달러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 즉 PDF 파일을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840달러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매년 수백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158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서 기사 건수는 세계 1위,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매년 10억 명 이상입니다. 웹사이트 방문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겪는 병목 현상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카상 시상식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에 약 100만 명씩 뉴욕타임스 웹사이트를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IT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구축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으나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별도의 서버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여 방문자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 생기는 변목 현상을 해결하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융합되어 이들의 기반 인프라로 클라우드가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과 융합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화면의 그림과 같습니다.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을 융합하여 적용한 사례로는 농작물 재배와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사례와 이탈리아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타이어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정보를 전달받아 클라우드를 통해 저장 및 분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상수도 모니터링을 통해 계측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상수도를 관리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사례로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에서 거대 계산을 구글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IBM 왓슨 컴퓨터는 일본 도쿄대와 함께 2천만 건의 의학 논문을 학습시킨 후 60대 노인의 희귀 백혈병을 10분 만에 알아내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요. 의학 논문의 학습과 분석을 위한 연산 처리를 위해 바로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까지 융합한 사례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왓슨을 스마트카와 연결하여 12인승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의 에코, SKT의 누구 등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스피커와 결합하여 개인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날씨, 뉴스 정보, 사물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조사기관인 가트너는 2022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세는 전체 IT 서비스 성장세의 약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스 시장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클라우드 시장, 즉 이아스와 파스에서 보다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성장은 최근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오픈소스 머신러닝 플랫폼인 텐서플로우를 공개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플랫폼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자사의 리인벤트 컴포넌트를 통해 세 종의 머신러닝 서비스인 이미지 인식 서비스로서 레코그니션, 텍스트의 음성 변화 서비스인 아마존 폴리, 대화형 응용 기술인 렉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각 벤더들은 개발자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도구를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통합적으로 이들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로 인해 우리 미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도 이제까지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클라우드로 인한 미래 변화는 많은 사항이 있지만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서비스들의 등장입니다. 고비용 등의 이유로 기존 컴퓨팅 환경에서 불가능했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그동안 컴퓨팅과 저장 공간의 한계로 빅데이터의 저장, 분석,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되면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처리, 분석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처리 결과를 스마트폰 등 저사양 디바이스에서 구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 적용 사례로 모바일 음성 서비스인 애플의 시리나 삼성전자의 빅스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자체를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단순히 음성을 저장만 하고 저장된 음성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계산과 저장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로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의 출현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배터리 소모가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분산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된 다양한 디바이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서블 디바이스 등의 초소형 디바이스가 출현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디바이스가 더욱 많이 출현되어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클라우드 기술과 접목이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화된 정보 소비입니다. 클라우드가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해 주어 개인 맞춤형 소비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클라우드가 분석한 나의 생활 패턴이나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나를 중심으로 설계된 소비 생활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스마트 워크 환경이 구현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입니다. 자동차, 기계, 전자 등 타 산업에 클라우드가 접목되어 이들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와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 및 융합이 가속화되어 새로운 가치가 부여될 서비스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차의 영상에서는 클라우드의 개념과 정의, 핵심 기술로부터 시작하여 클라우드의 서비스와 배치 모델, 클라우드 활용과 적용 사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앞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더욱더 많이 활용될 예정이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구현과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클라우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차의 영상 2화에도 강의 사이트에 보조학습 읽기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자료를 함께 보시면 이번 주차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차 영상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